정치마스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홍 의원님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 수해 현장에 봉사로 복구를 예. 했는데 사실 의도치 않은 김성은 의원의 좀 발언으로 예. 사실 좀 당내가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예.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윤리 징계로 가는 건가요 분위기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당이 확실히 변한 것이 예.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사실 당내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윤리 징계를 예. 안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윤리 징계는 반드시 갈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예. 발언이죠. 그것도 수해 현장에서 또 봉사를 하러 그렇습니다. 갔다고 하면서 이제 저런 발언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예.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예. 25%. 그러니까 같은 갤럽인데 지난주보다 1% 더 나왔는데요. 문제는 저 발언이나 요새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그렇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어떤 악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이게 뭐 저희 당이 좀 더 정신을 좀 차려야 예. 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또 정부가 열심히 하라는 또 예. 국민의 좀 끊임없는 또 질책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지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예. 지금 경제가 글로벌 전체적으로서도 안 좋기 때문에 천하의 마크롱도 지난주 보니까 12%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G7 국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가 좀 더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좀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자세를 좀 보일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여론조사 보니까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체 OECD 국가 비교했나요? 네, 근데 네. 제일 낮은 걸로 나타나서 그것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OECD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G7 보니까 예. 지난주 기준으로 마크롱이 12% 그리고 예. 독일이 지금 집권 3인당이 3당인데 세 예. 번째 지지율인데 19%. 예. 뭐 이렇게 좀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다른 자료 약간 지지율 악재는 뭐 어떤 흐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겹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여러 예, 뭐 악재라면 악재, 예. 뭐 어떤 잘못된 어떤 태도면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도 좀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예. 거기에 미치는 이제 요인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죠. 뭐 인사 논란 특히 예. 국민분들이 이제 특히 불만의 요소로 지적하시는 게 인사 논란이라든지 방금 나왔던 그런 여당 인사들의 예. 좀 오만불손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면 좋을 텐데 예. 그런 거 고쳐 나가기보다는 계속 전 정권 탓하고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지지율 하락세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을 진짜 하신다면 이제 남 탓보다는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고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적 쇄신 요구하는 쪽이 많은데요.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 학제 개편 논란으로 예. 지금 박순애 장관이 최근에 이제 사퇴를 이제 했고 지금 대통령실 이제 일부를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예. 않나 그런 예. 어떤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또 급한 것이 지금 공석으로 지금 예, 오래 남아 그렇습니다. 있는 지금 예.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좀 문제가 지금 중앙부처의 지금 실국장 인사들이 아직까지 지금 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사 문제를 좀 빨리 좀 마무리 좀 지으면서 좀 인사의 좀 풀을 조금 더 예. 폭넓게 예. 생각하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그런데 이 극우 어떤 의심을 받는 분들 인사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보시기에 문제가 뭔가요? 뭐 극우라는 표현이 조금 뭐 그렇습니까? 이상합니다만 예. 뭐 자또 극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약간은 조금 그런 어떤 게 이제 국민에게 좀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이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경선 초기부터 아마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이제 우파 내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예. 분들이 초기에 많이 이제 합류를 했고 예. 그분들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역대 어느 정권이든 초기부터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상상이 좀 있긴 좀 마련이죠. 예. 예. 박 의원님 보시면 검증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의 예. 문화, 대통령실 예. 근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도 좀 일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인사 논란의 핵심은 검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 교육부 장관 문제라든지 대통령실 인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검증 시스템을 좀 제대로 하려면 내부에서 쓴소리하거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뭔가 좀 일을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된 검증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뭐 어떤 역대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부처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지지도는 결국은 자기 주머니의 돈과 그 자기 자식들의 어떤 취직 자리 이런 예. 데서 결판이 나는데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국가 부채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허리띠를 예. 졸라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동참을 부탁드리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국민의 어떤 피드백으로 좀 정책을 좀 만드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 분석을 잘 보시면 국민분들이 왜 지지 안 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 거의 첫 번째 가는 게 인사 예. 논란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의원님조차도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일단 기본이 어렵다는 이런 거죠, 뭐. 부분에 예, 대해서 확실하게 태도를 안 바꿔주시면 저는 하락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바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의원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 패널로 예. 나오시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지적은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어,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 글쎄요, 아니냐? 저는 예. 뭐 저도 이제 정권 초기부터 이제 경선 초기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쿨하고 소통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거를 좀 진실되게 예. 이제 하는 편인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을 좀 너무 조금 약간 지나치게 좀 약간 협소하게 좀 본다. 예. 그래서 좀 더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이제 검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검증 시스템이 이제 과거에 이제 민정수석에서 예. 지금 이제 권한을 좀 분산하면서 예. 약간의 좀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메커니즘하고 달라지면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걸로 인한 검증 부실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로 인해서 부실이라보다는 예. 좀 차이는 좀 있겠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대통령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풀을 조금 넓게 예. 좀 보시는 그런 예.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어떤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시행령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떤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넓히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야당 쪽에서 먼저 네, 뭐 이거는 저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인사정보관리단도 그랬고 경찰국도 그랬고 이번에 또 이제 수사범위 관련돼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권분리 원칙 훼손하는 것이자 법률 취지 훼손, 그래서 법치주의 훼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지 네. 너무나 궁금하고 그런데 아마도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확실히 좀 장악을 해서 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기획된 행보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정치 수사를 위해서 그렇다. 이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박주민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이제 좀 달리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장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장악이 좀 쉽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권한을 대통령이 분산을 장관들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부의 이제 인사검증대라든지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이런 어떤 문제도 그게 법률에 지금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다수설인 거고 사실 이 사항은 조금 또 앞에 두 가지 사안 인사검증단하고 그리고 행안부에 설치된 이제 경찰국 문제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게 사실 이제 검수완박 국면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지금 많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만 하더라도 이제 1차 종결권이 이제 경찰에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과거 한 달 만에 종결하는 상황이 지금 몇 달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경찰 어떤 자신의 어떤 감사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수완박까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의 경찰이라는 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일부터 이제 개정 이제 검찰청법 등이 이제 시행이 될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지금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구체화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기본 어떤 취지, 법률 취지를 위반했다. 이런 것은 개별 사안을 두고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하시면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법사위에서 설명을 하겠다 하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줄이면서 권한을 오히려 분산했다. 장악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또는 검사 시절에 굉장히 인연이 깊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감원장, 그죠? 그다음에 국정원의 기조실장, 그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쭉 그다음에 검찰 인사를 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3차례나 전례 없이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 다 주요 보직에 앉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주요 보직 중에 검사 또는 검찰 출신들 대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너무 좁은 폭에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사실 그 얘기 아닙니까? 검사 또는 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많이 앉힌 거.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윤라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검사들이 여러 기관들에 배치되면서 저는 권한이 오히려 집중됐다고 보고 언제든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이 권력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수사 범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돼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오늘 언론 사설들 보면 야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놓고 왜 그거 결과 기다리지 못하고 왜 시행령 벌써 이렇게 하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사설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위 부분에 있어서 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확장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나중에 이제 본회의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게 확대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통과된 뒤에 의장이 직접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의미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입법자의 입법 취지가 그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안 알면서도 지금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법률 위반 이런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뭐 사실은 뭐 이런 어떤 토론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일단은 부패 경제를 이제 비롯해서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부패 경제 분야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선거 관련돼서 뭐 또 끌어들이는 거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이 뭐 박주민 의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전부 다 아니라 이제 매수 및 이유도 부분이라든지 특정 어떤 부패 관련된 부분 또 공직자 같은 경우는 또 직권 남용 부분 특정 어떤 부분만 이렇게 이제 공통되는 어떤 부분 중에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등이라는 어떤 문제의 어떤 해석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확립된 판례가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이제 법언을 중심으로 그 문구를 예.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초 원안은 이제 그 경제 부패 문제 중으로 했다가 예. 이제 등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등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한정 확장할 수는 이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진짜 중요한 어떤 범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뭐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더 이제 권한이 집중되는 건 네.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상권 분립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고 하면은 또 뭐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가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상권 분립 체제하에서는 그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정 관련된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 이게 없어집니다, 자료가. 예. 인사 검증된 자료가 대통령이 바뀔 때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무부에 그런 인사 검증도 가면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 행정 업무로 가기 때문에 계속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되고 예. 쌓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보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니까 더 이제 그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좀 보시는 것은 조금 오바인 것 같습니다. 그 등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이 등을 네. 이용해서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 때 수사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MBC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 때도 예, 그런 예, 말씀을 기억납니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두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는 등이라고 돼 있지만 예. 그 당시 이제 6대 범죄도 예. 6대 범죄 등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시행령을 만들 때 7대 8대 만들지 않았다. 예. 그것도 그 당시부터도 이미 등은 제한적 의미의 등으로 해석되어 예. 있었다. 두 번째, 또 국회의장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하면 또 예.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의장님이 분명히 이제 그럼 강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의- 입법자의 취지를 헤아리게 예. 되는 거죠. 이게 예. 논란이 있을 때는 문구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 문구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예. 입법자의 취지를 헤아리게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법학자들이나 또는 법 집행기관이 참고하는 게 국회에서의 의사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회 의사록에 의장님이 분명히 그거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등을 가지고 이제 확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의 취지, 예. 입법적의 취지, 국회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정권을 저희 민주당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시행령으로 막 하면 그때는 괜찮다고 그러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법률에 이제 위배되는 시행령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등의 그런 어떤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확립된 판례는 일단은 입법자의 취지 이전에 일단 문헌 자체를 일단은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두 대해서는 분이 팩트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일단 두 분이. 문헌을 예. 문헌 자체를 보고 문헌이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는 입법자 취지로 예, 넘어가는 게 예.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확립된 문헌에 판례입니다. 보되 문헌에 대해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입법자의 취지를 예.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입법자의 그 등이 그 확장 해석은 아니다라고 입법자가 명확히 그것도 국회 예. 의장이 밝힌 건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패 경제 중에 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뀐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조금 해석의 좀 여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예. 그리고 굉장히 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걸 마치 이제 민주당의 어떤 몇몇 사람을 겨냥한 거 예.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데 이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의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아니, 말씀드리고 뭐 싶습니다. 저희들도 뭐 특정인을 겨냥한 거다 이걸 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왜 자꾸 윤석열 정부는 상권 분립의 원칙 훼손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시행령을 그걸 만들 때 법률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훼손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헌법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해명자로 봤더니 예. 저희가 달을 보라고 가르쳤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자꾸 시행령으로 법률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 예. 이제 과연 이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예를 들면 경찰국 문제만 해도 저도 이제 몇 번 밝혔습니다만은 완전히 이제 보는 시각이 지금 예. 많이 좀 다른 거죠. 예. 예. 그 시행령 가지고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법적 취지에 안 맞는다. 이 전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법적 취지에 부합한다. 이 시행령으로 바꾼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정확히 제가 예.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당연히 법률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예. 어떤 조금 구체적이고 좀 더 좀 명확하게 예. 이게 이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과연 이제 특정 어떤 법률 조항에 예. 정식으로 위배되는지 아, 예. 좀 그런 어떤 좀 문제를 민주당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예.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구체적인 어떤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어떤 판례에서 이거는 좀 이 시행령은 좀 위반된다 이런 걸 좀 주장을 좀 아니, 해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거 범죄는 명확하게 드러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수사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선거 범죄 중에 예. 제가 말씀드린 매수 및 이해 유도 이 예. 부분이 이제 관련된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부패 문제. 예. 그러니까요. 예. 뭐 법률 개정할 때 뭐 등, 중, 뭐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복잡하게 내려갈 필요 없이 예. 선거범죄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드러냈는데도 선거범죄를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시행령으로. 그래서 국민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중요범죄란 이유로 다 포함시킬 수 있죠.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어떤 모호할 때, 약간 모호할 때 시행령을 통해서 소수당의 위치를 극복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로서는 약간 막아야 될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모호할 때는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재량으로 좀 판단을 예.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대원칙이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각 부처에서 대통령령과 부령을 만들므로써 그런 모호함을 최대한 좀 제거를 하는 것이 모호한 의무죠.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제안 설명할 때 저희 진성준 수석이 예. 확대될 수 없다. 예. 두 가지 범죄 외에는 확대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통과된 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님이 두 가지 범죄만 하라는 것이다라는 예. 취지로 명확하게 발언을 하세요. 예. 그게 의사록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자꾸 모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뭐가 모호해요. 의장이 얘기한 건데 그거 명확하게 안 모호합니다. 경제 부패에 관한 어떤 중요한 범죄가 사실은 완전히 이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게 명확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국민적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부패 문제에서 예. 과연 선거 사업 중에 예. 뭐 정말 이렇게 많은 이제 공직선거법 예. 위반 사항 중에 딱 하나 이제 매수 및 이해유도 이제 돈 선거 이런 부분을 이제 부패 문제로 바라보는 선거 관련된 이것을 부분은 과연 예. 선거 이것을 관련된 과연 부분은 다 경찰이 뭔가 하도록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또 해석을 통해서 또 시행령을 통해서 예. 다시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취지를 위반했다고 하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이런 수사권 조정, 특히 예. 수사범위 조정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예.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협의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좀 검찰의 그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기 위한 그러면서 이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이 부분에서 팽팽하게 맞서시니까 팩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수당이 집권을 했을 때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다수당이 만들어 놓은 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막 바꾸면 삼권 분립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아니죠. 주는 거 이건 아닌가요? 뭐 소수당이 뭐 집권했을 때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것을 이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제 구체화하고 집행에 따른 제가 여쭤보는 건 다수당의 절차라든지 해석은 완전히 다를 때, 예, 예. 때 소수당이 집권했을 때 시행령을 통해서 다수당의 의견과 상관없이 막 어떤 시행령으로 법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다툼 해석이 다툼이 있을 때는 예. 이거는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어떤 법원의 어떤 법 해석의 예. 어떤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원이 가린 문제다. 예. 시행령을 가지고 예.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 특히 많았었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그 당시 원내대표조차도 예. 이런 일은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회법에
일부를 개정합니다. 예. 그래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의 경우에는 예. 국회가 그것을 개정하도록 공고나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었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참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국회법 개정이 이제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예. 유승민 의원은 그 당시에 거의 낭인이 되다시피 찢겨 나갔는데 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 예.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때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국회법에 이제 그런 취지와 비슷한 조항이 98조의 2의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행령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정리해서 아마 행정부에 보내는 예.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은 자꾸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에 이 시행령의 취지가 어긋난다, 뭐 반대된다 이 말씀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주장이신가요? 저는 뭐 절대 예. 아니고 지금 사업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시행령으로서 좀 더 구체화하지 예. 않으면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몇 달 동안 지체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요. 지금 그러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조금 전에 경찰 말씀도 예. 하셨는데 시간은 다 예, 됐습니다. 경찰도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10초만 예.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혼란을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령을 예. 만들든지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단독으로 만들면서 혼란을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혼란을 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